다리우시와 올리베이라는 둘 다 전진하면서 잘 싸우는 선수입니다. 다리우시는 강한 전진 압박을 통해 상대를 케이지에 몰아놓는 식의 접근을 좋아합니다. 타격이 화려하거나 정교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몇 개의 공격을 통해 효과적인 압박 게임을 펼칩니다. 다리우시는 대표적인 사우스포 선수입니다. 오소독스 선수 상대로 반대 스탠스에서 사용하기 좋은 레프트 바디킥, 레프트 스트레이트와 레프트 오버핸드를 정말 잘 사용합니다. 올리베이라는 마치 토네이도 같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상대를 압박하는데 엘보우, 니킥, 클린치, 프론트킥, 레프트 훅 등 정말 다양한 공격을 소용돌이같이 상대에게 퍼붓습니다. 끊임없이 전진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는데 타격과 클린치의 연계가 정말 예술입니다. 올리베이라는 레프트 훅을 던진 다음 훅을 회수하지 않고 상대의 뒷목을 뻗은 손으로 감습니다. 이제 이 컬러 타이로 상대의 머리를 잡아당겨 불편하게 몸을 구부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손 컬러 타이, 한 손 어퍼컷을 통해 더티복싱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상대가 올리베이라의 펀치를 감당하지 못해 머리를 숙이면 바로 프론트 헤드락을 잡아서 초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타격과 클린치의 연계가 올리베이라의 압박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장점 중 하나입니다. 두 선수 다 전진할 때가 백스텝을 밟을 때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누가 상대를 압박하고 누가 뒷걸음질 칠지가 경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올리베이라가 백스텝을 밟으면서 카운터 경기 운영을 할 줄 아는 선수 같지는 않고 다리우시도 백스텝을 밟는 것보다는 상대를 압박하고 케이지에 몬 다음 펀치와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는 것이 더 유리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올린 쇼츠에서 제가 올리베이라를 이기려면 이 혼란스러움에 휘말려 정면 승부를 하면 안 되고 마카체프처럼 거리를 두고 카운터 경기 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다리우시는 전진해야 잘 싸운다고 했는데 또 올리베이라를 이기려면 정면 승부를 피해야 된다고 하니까 모순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리우시가 해야 할 것은 전략적으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전진할 때 더 잘 싸우는 선수이긴 하니까 필요에 따라서 전진하되 대신 저스틴 게이지처럼 올리베이라의 압박에 당황해서 눈 감고 주먹을 마구 휘두르는 근거리 난타전을 펼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온다면 올리베이라를 압박해서 케이지에 몬 다음 본인의 공격을 시도하고 또 적절한 기회가 온다면 백스텝을 밟으면서 올리베이라의 허술한 전진 공격을 카운터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영역에 균형이 있어야 올리베이라를 가장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올리베이라는 맷집이 좋지 않고 머리 움직임이 없어 자주 다운당하기 때문에 뭔가 주먹을 같이 휘두르면 KO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리베이라는 엄청난 공격의 다양성, 타격과 클린치의 연계 때문에 이 혼란스러움을 전면 승부하면 아주 까다로운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올리베이라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보고 올리베이라가 전진할 때 나오는 기술적 허술함을 찾는다면 카운터가 생각보다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리우시는 게다가 운동신경 측면에서 올리베이라와 생으로 전면 승부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리우시는 솔직히 운동 능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닙니다. 핸드스피드나 몸의 탄력이 아주 좋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본인보다 더 빠른 선수와 펀치를 교환하면 핸드스피드 측면에서 질 때가 많습니다. 반면 올리베이라는 니킥부터 해서 엘보우, 클린치 등 다양한 공격을 물 흐르듯 이어가는 정말 소용돌이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 옵션이나 운동신경 측면에서 이 혼란스러운 근거리 싸움에서는 다리우시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리우시는 적절하게 압박하고 적절하게 카운터를 노리면서 이 두 영역의 밸런스를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리베이라가 전진할 때 상대가 전면 승부하지 않고 살짝 빠져주면 올리베이라는 기술적으로 아주 허술해집니다. 마카체프 경기에서 잘 보였는데 올리베이라가 밀 때 상대가 같이 밀어주지 않고 그냥 빠져버리니까 올리베이라는 스탠스가 무너지고 상대를 정면으로 바라보아 카운터에 아주 취약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또 킥을 찰 때 올리베이라를 카운터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리베이라는 앞발을 들어 킥을 자주 차기 때문에 한 다리로 서 있을 때 포이리의 카운터를 많이 먹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감롯의 레그킥을 거대한 레프트로 카운터한 다리우시가 분명 사용할 수 있는 접근이기도 합니다. 또 다리우시의 바디킥이 올리베이라를 힘들게 할 수 있는데 올리베이라의 과거 경기들을 보시면 항상 바디 공격에 취약했습니다. 이 반대 스탠스 매치업에서 다리우시가 분명 바디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플링으로 넘어가 올리베이라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두 선수의 차이가 있다면 다리우시는 테이크다운하기 정말 어렵다는 점입니다. 마치 냉장고와 레슬링을 하는 느낌인데 마테우스 감롯 경기를 보시면 다리우시의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얼마나 좋은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리베이라는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약하다기보다는 상대가 본인을 테이크다운 하던 말던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대가 올리베이라를 테이크다운하고 싶으면 웬만하면 테이크다운 할 수 있게 됩니다. 올리베이라는 하위 포지션에서 리버스 델라이바가드, 카프 슬라이서, 니 리핑 동작 등 정말 다양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 포지션에 있는 상대의 자세를 망가뜨리거나 몸을 돌리게 해서 본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따라서 두 선수의 전략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리우시가 테이크다운을 가져가는 것이 올리베이라가 테이크다운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확률적으로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리우시의 약점을 꼽는다면 마이클 키에사 상대로 당한 리어 네이키드 초크를 보시면 됩니다. 다리우시는 스크램블 상황에서 백을 정말 자주 내줍니다. 감록 경기에서도 순간순간 백을 정말 많이 내주기도 했기 때문에 올리베이라가 분명 공략할 수 있는 약점이라 생각합니다. 올리베이라는 상대의 백을 잡아 서브미션을 정말 잘 가져가기 때문에 올리베이라 입장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노려야 하는 다리우시의 약점입니다. 다리우시의 경우 이 백테이크만 조심하면 다른 그래플링 영역에
영역에서는 실수를 크게 하지 않고 그래플링 수준 자체도 엄청 뛰어나기 때문에 올리베이라와 그라운드 싸움에서 크게 위험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물론 실수를 해서 올리베이라에게 서브미션 당할 수도 있지만 다리우시가 백테이크를 조심하고 침착하게 압박한다면 올리베이라를 그라운드에서 컨트롤해 그래플링으로 판정승을 가져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라운드에서 올리베이라를 피니시 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컨트롤 그래플링이 장점인 다리우시가 올리베이라를 적절히 그라운드에서 압박한다면 숨막히는 컨트롤과 케이지 레슬링을 통해 판정승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리우시 대 올리베이라는 여기까지 하고 누네즈 대 알다나 분석, 누네즈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채널 멤버 페이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에 가입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